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비교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그러한 랭귀지가 바로 C 언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C 언어를 이제 처음부터 배우면서 시작을 하죠. 그만큼 이제 C 언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래밍 입문 기본 코스로 이제 C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C 언어가 이제 바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대표되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이제 초반 시대, 그렇죠? 프로그래밍 이제 초기 시대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절차 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랭귀지가 이제 또 C 언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 자체가 어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표가 되는 그런 언어가 됐죠. 이러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어떤 순차적인 처리, 그러한 순차적인 처리 방식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의 뒤바뀜에 따라서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 전체 하나의 그 큰 전체 프로그래밍 코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그 기능이 복잡해지면 상당히 코드 자체가 복잡해지고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지향의 단점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된 그런 코드 덩어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전부 다 부분 부분 뜯어 고쳐야 되는 어떤 상당히 복잡한 코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갖다가 재사용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코드를 짜는 것이 더 어, 나을 정도로 복잡한 어떤 그러한 코드의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확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것은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그 코드를 활용해서 더 다른 어떤 기능을 갖다가 구현해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재사용할 수 없고 확장성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두 다 유기적으로 코드 하나하나 코드 내에 전체 코드 내에 이러한 코드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하려면 처음부터 아예 다시 짜는 것이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한번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능들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차 지향 프로그램의 이러한 단점, 재사용할 수 없는 단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프로그래밍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절차 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초기의 방식에서의 이 절차 지향 방식,
이런 초기 단계의 절차 지향 방식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형태의 코드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즉 이제 순서도로 이제 나타낸다, 즉 플로우 차트로 나타낸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할 정도로 뒤엉켜 있는 어떤 그러한 스파게티 코드라고 이제 비유를 할 정도로 어떤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우투에 대한 해롬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 의하면 이제 이러한 고우투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고투라고 하는 것은 막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프로그램의 초창기 시대에 이 고투를 사용하면 갑자기 흐름이 어디론가 고투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 분기를 하게 되게 되면 전혀 이때는 이제 정말로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약 처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고투라는 명령문을 좀 자제해서 사용하기를 또 권장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고투에 대한 이게 이제 절차 지향 방식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이 바로 이제 고투라고 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절차 지향 방식은 이제 순서를 중심으로 이런 순서대로, 그렇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위에 있는 어떤 다른 방식의 코드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고투를 이용을 해서 어디론가 분기를 시켜서 다시 그쪽을 수행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 지향 방식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분기하는 방식은 코드를 더욱더 난해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분기를 해서 또다시 수행을 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수의 사용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도 파트 1에서 배웠었죠.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기능 단위로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투 방식이 필요 없이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함수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리턴 값을 받는 형식이 바로 이제 함수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 역시 재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서는 이 함수를 물론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용을 가능합니다만 이 함수를 갖다가 또 다시 중복해서 이 함수의 기능을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재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재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또다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 A라고 하는 함수를 또 사용하고 싶어요. 같은 기능으로.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이 함수를 또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하나 또 호출해서 물론 다른 곳에서 또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이 함수가 갖고 있는 똑같은 기능을 복제를 해서 또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하나를 더 다시 만든 다음에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실습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이 등장을 하면서 절차 지향 방식의 복잡함, 즉 고투에 대한
그런 복잡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함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함수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코드로 또 만들어낸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 지향 방식의 문제점, 단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만든 어떤 그런 개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절차 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의 어떤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언어로는 C++, 그죠? C++이 있고, 그 이제 자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C++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나온 게 파이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이썬에서도 파이썬은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이러한 언어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C#도 있죠. C#도 있고, 그죠?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그 대표적인 언어에 파이썬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다르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큰 문제를 갖다 작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든 뒤에 이 객체들을 조합을 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냥식 방식의 해결 방법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객체. 여기서 말하는 이 객체라는 것을 일단 한번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그 객체를 수정할 수 없이 항상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번 그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 객체를 얼마든지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갖다가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한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재사용성, 확장성, 그렇죠? 재사용성, 그 다음에 확장성이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코드들이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로 어떤 순서화된 순서 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코드를 갖다가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레고처럼 레고를 생각하시면 레고의 그 각각의 그 조각 부품들 있죠. 그런 부품들은 이런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뭐 비행기도 만들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이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각각 그 부품 조각들을 전부 다 객체화해서 이런 객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레고처럼 레고를 만들어서 뭔가를 창출해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차 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바로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절차 지향 방식과 객체 지향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UTF-8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차 지향 또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자, 먼저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기능을 나타내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나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기능의 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 중심의 그런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능을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사람에 대한 개인 이름과 나이 이런 정보들을 나타내는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변수를 show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니까 show info라고 해볼까요? 자, show info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빈 공백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함수는 df 그쵸? 해주시고 함수명을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name과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name, 나이.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죠. 이거는 person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showinfo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howinfo라는 변수에다가 이름과 나이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showinfo equal 해주시고 일단 name과 간단하게 나는 그래서 홍길동 이름을 그냥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홍길동 플러스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이름 name 그쵸? name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이름을 저장하는 어떤 그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값을 만든 값을 return을 하도록 할게요. return showinfo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howinfo라고 하는 여기서 저장한 이름 값을 넘기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방식을 이용해서 프린트 해주고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값을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나이는 일단 이건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름과 문자열과 문자열끼리 결합은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결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d 그쵸? d로 하고 여기에는 %. 아니죠. 그냥 이걸 문자로 합시다. 제가 지금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24. 자, 이렇게 넣고 이걸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제가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은 여기니까 리턴 값을 show info라고 하는 리턴 값을 받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위에서 자, OP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P 그래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출력을 했더니 자, 홍길동 나이 24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네요. 자, 여기서 일단 제대로 출력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이 호출한 내용을 리스트를 일단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한번 호출할 때마다 해당 그 홍길동에 대한 이름과 그다음에 나이가 기록이 돼서 나오죠. 근데 한 번 더 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br person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해서 이번에는 홍길순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20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호출했으니까 자, 프린트 자,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되면 자, 이번엔 홍길동 나오고 홍길순이 이제 D를 이어서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요 show info의 정보를 이 정보를 이 변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호출한 내용의 어떤 사람 정보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print show info 이렇게 변수를 하나 이렇게 인쇄를 해보면 지금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리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리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단지 플러스만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이 함수는 해당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그쪽 호출할 때마다 저장하는 기능의 함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리스트를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역슬래시 n을 해서 줄바꿈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요 밖에 있는 함수 밖에 있는 이런 변수를 갖다 다루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show info 글로벌 선언을 해주고 이제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person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홍길동 나이는 30 입력을 해주면 자, show info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네요. person 나이 입력됐고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욕슬래시 n 자, 여기서 문제가 있었네요. 보시면 에러 내용을 보면 인덴테이션 에러가 나오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한번 들여쓰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들여쓰기가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다시 탭키를 한 번만 들여쓰기는 한 번만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제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person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번에는 홍길순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20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넣게 되면 자, 이렇게 해당 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show info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show info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 즉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름과 나이 형태로 해서 리스트를 쌓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함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호출함으로써 여러 번 이제 사용을 하죠. 이것도 일단 재사용의 개념이 되긴 합니다만 이 함수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고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한번 나이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홍길동, 고길동, 그 다음에 홍길순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이제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 홍길수는 이제 여자이고 나머지는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 남녀를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남녀를 구분하고 싶은데 물론 여기다 뭐 이제 젠더나 섹스와 같은 이런 인자를 넣어서 뭐 if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남녀 일단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그런 방법은 차치하고 단지 이 함수를 이용으로 해서 여자만을 호출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여자 이름만 넣을 수도 있겠지만 남녀 이름이 이제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 이름인 경우에는 여자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자만을 출력하기 위한 함수를 또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함수는 물론 여성의 정보 또는 남성의 정보를 이렇게 따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는 맞겠지만 지금 현재 이 함수를 정의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물론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함수로는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성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w person 이라고 하는 함수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활용할 수 없다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w show info 변수를 하나 물론 여기에는 세미콜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w 언더바 show info 전역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w 언더바 show info plus equal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여성의 정보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여성의 경우에는 w 그렇죠? w 언더바 person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정보는 역시 print show show info죠. show info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따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절차 지향 방식에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재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복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함수를 다시 활용을 해서 여성에 대한 정보를 갖다 출력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와 같이 여성에 관련된 정보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 또 이와 같이 변수도 추가를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비교를 하신다면 왜 클래스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예제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법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셔도 좋습니다. 단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만 일단 보자라는 거죠.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클래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person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보통 앞에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erson 만들어 주고, 자, 그 다음에 우선 요 문법은 정확히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이 init이라고 하는 초기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클래스가 생성된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메소드입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선 단지 어떻게 재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info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아까와 같은 함수를 하나 show info라고 할까요? 자, show info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프의 name 그 다음에 age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요. 셀프 info에 info 플러스 equal 해주시고 여기는 이름 플러스 그 다음에 나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포 정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해당 인포를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rint 예를 들어서 self.info. 자, 이렇게 일단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된 요 클래스를 이와 마찬가지로 함수처럼 객체 지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일단 남자에 관련된 남자인 경우에 남자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person 해주고 이와 같이 객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함수에서 리턴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함수에서 그 리턴 값이 이제 man이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니까 이게 이제 객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ma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거죠. 자, 일단 만들어 주고 그리고 man에 있는 showInfo 함수, showInfo 메소드라고 그러죠, 보통.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와 같은 것들을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리고 나이는 24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출력을 하게 되면 자, 홍길동 나이 24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남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사람이지만 여성일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여성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먼으로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먼 그리고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해서 똑같은 객체를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먼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먼에 대한 여성 정보를 갖다가 나타내고 싶으면 자, 이와 같이 홍길순 나이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홍길순 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처럼 이러한 코드를 자, 여러 개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의 사람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일단 이 누적되는 것들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약에 똑같은 객체가 100개가 필요하다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100개가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함수들을 갖다 만약에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간단하게 그 객체만 생성을 해주면서 그 해당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모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사용이에요. 제가 절차 지향은 재사용에 대한 구조적 프로그래밍 또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재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바로 그 점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리스트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자, 리스트 부분 누적되는 걸 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뭐 show info를 빼겠습니다. 뺀다 하더라도, 자, 일단 주석 처리 좀 해놓을까요? 자, 이부터는 주석 처리 좀 해놓고, show info에 대한 내용, 정보를 예를 들어서 print info,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show print w show info.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자, 지금처럼 person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호출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코드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또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필요 없다 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이처럼 이러한 코드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남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제 각종 뭐 회사 뭐 이렇게 그 소속이 틀린 경우에 그 소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에 출력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이런 그 기능적인 부분 함수들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번만 클래스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아무리 이러한 그 펄스라는 객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식으로 이러한 코드를 만들 필요 없이 이 코드를 갖다 재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재사용성의 그런 큰 장점이 있는 클래스, 즉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절차 지향 방법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점들을 비교를 한다면 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클래스를 만들고 하는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이 독립된 하나의 이 클래스 객체 독립된 코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절차 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 즉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이러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 똑같은 함수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반복되는 내용을 출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코드를 또다시 만들어서 어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즉 코드 자체가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